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 최상의 시나리오. 남북 통일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몰고 올 지각 변동. 중국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던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투자자 겸 저술가 김장섭 씨의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섭 씨는 이 책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 부동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차별화가 진행되어 서울 역세권만 살아남으며 신도시는 몰락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지방이 몰락합니다. 김장섭 씨는 이 흐름은 이미 정해진 것이며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변수가 생겨 이 흐름이 다소 늦춰지거나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연시켜줄 세 가지 변수로 첫째, 남북통일, 둘째,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셋째, 미중 전쟁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신도시와 지방 부동산 몰락을 막아줄 전제 조건인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통일.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를 타면 늘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곳, 즉 파주 같은 곳의 땅값이 들썩거립니다. 하지만 이 책은 통일이 된다면 북한과 가까운 남한의 땅이나 비무장지대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대신에 평양 같은 대도시나 그 인근의 땅, 그리고 개발이 확실한 산업단지 인근의 땅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공원으로 존치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땅값이 상승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통일이 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소유권 문제로 엄청난 소송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진행하면서 그 이전의 소유권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부가 일정 정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책은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항구 근처에 대단히 산업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은 항구와 가까워야 합니다. 남한 기업이 북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평양과 가까운 남포항, 원산항, 나진항 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진항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런 곳의 인근이 아닌 외곽 지역을 싸게 매입하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확장되면서 수용을 노릴 수 있는 좋은 토지 투자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통일 이후에 북한에 공장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전반적인 북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기기 때문이죠. 북한 주민들도 유권자이므로 정부에서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동남아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동독 주민들의 임금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동독의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자 동독 주민들은 매년 20만 명씩 서독으로 이주했습니다. 지금도 구동독 지역은 빈집이 널려 있으며 독일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제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한국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 후에 북한 주민들은 남한으로 대거 이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종착지는 당연히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과 수도권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젊은 청장년들일 것이고 이들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의 전 월세 가격은 크게 오를 것입니다. 결국 통일이 되면 수도권 부동산은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전망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울 역세권은 오르고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은 몰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변수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몰락할 것으로 예측됐던 수도권 신도시들도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은 서울의 역세권이겠죠.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 두 가지 경우에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서울의 역세권, 특히 2호선 인근이라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이 불러올 한국 부동산 폭등. 우리가 해외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리면 상상 초월의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요 도시들이 부동산 가격이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을 제외하고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은 모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책은 그 원인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정치가 불안한 나라, 즉 독재 국가들로서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즉 중국인과 러시아 자금이 세계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왜 부를 해외로 빼돌릴까요? 독재 국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매번 매서운 숙청이 진행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부패 드라이브라는 명목하에 정적인 장점인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시진핑이 권력에서 물러나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시진핑 라인도 재산을 몰수당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동안 중국 고위 관리들은 홍콩이나 국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서 현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세무 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빼돌린 현금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방식을 바꿉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차명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공실로 방치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집주인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강남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나 고급 빌라를 현금으로 사려는 중국인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물론 지금은 미중 전쟁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던 중국 자금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한국 부동산은 언제라도 중국인들의 쇼핑 목록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해외 도시들은 하나같이 폭등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 밴쿠버와 호주 시드니, 그리고 영국 런던의 메이페어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그 대상은 당연히 강남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강남 부동산이 최악의 경우에도 그리고 최상의 경우에도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상하이와 바르셀로나를 여행했는데요. 이 두 곳의 부동산 가격과 월세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현지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로는 상하이에서는 방 3개짜리 신축 아파트를 사려면 30억 가까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푸동 지역의 고급 아파트는 몇백억 수준입니다. 바르셀로나도 작년에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로 꼽혔습니다.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현지인들이 아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인데요. 1년 내내 방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숙박업소들이 호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이니 침체니 해도 어쨌든 사람들이 생활 수준과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세계 주요 국가의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변수는 미중 전쟁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